전원 엎드려 버쳐. 당신도 위치로. 위치로. 깍두기. 깍두기 다 뽑았습니다. 육수가 없네. 육수. 아유, 숨 좀 쉬시자. 아유, 너무 시킨다, 진짜.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전술을 바꾼 거지. 전략과 전술을. 이런 애들 어떻게 가르치길래 저래? 당신 왜 왔어? 아니 왜 왔냐니? 내 집에 내가 오는데 왜? 우리들이 다 돈 버는 그냥 먹었으면 기계에 썼어. 내가 왕년에는 솔직히 짱이었지. 잘 나가고 그 당시 한 18만 원, 20만 원 벌 때 난 한 80만 원씩 벌었으니까 한 4배 정도는 돈을 잘 벌었지. 몸 좋지 뭐 솔직히 어디다 갖다 내놔도 여자들한테도 참 인기가 짱이었었지. 정말 옛날엔 짱이셨던 듯. 그런데 지금은 좀 비린내를 맡고 있네요. 6시. 아니, 눈 뜨면 허리 아파서 못 들어오겠어. 일어나야 돼. 어머님은 안 나와. 자, 아직까지. 그는 아내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9살 연하 아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일찍 눈뜬 남편이 먼저 나와 장사 준비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70이 다 된 나이에 새벽부터 나와서 예전 같으면 여자들이 할 일을 하고 앉은 것이 영 못마땅하기도 합니다. 아, 내가 이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좀 이 식당에 질려갖고. 그랬더니 이게 내가 없으면 못 하겠더라고. 저거 그런 걸 어떻게 들어, 여자들이. 어디 가서 경비서도 한 15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게 편하지. 이걸 내가 뭘 하냐고, 솔직히 해서. 150만 원 벌면은 내가 한 50만 원씩 100만 원씩 갖다 주마. 그렇게 했더니 안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하더라고. 내가 없으면 도저히 못 한다 이거지. 하지만 5천 원짜리 백반장사 하는데 사람 쓰면 남는 것도 없으니 별 수 없죠. 새벽 6시부터 일했더니 출출해집니다. 아내는 남편이 라면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9시쯤 자기가 출근하면 사이좋게 과일 주스라도 갈아서 같이 먹자고 하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죠. 배고파서. 남편이 일찍 출근해 라면 먹고 있던 그 시간 아내는 곱게 화장을 하며 출근 준비 중입니다. 아내가 오는 동안 남편은 라면 먹은 흔적을 싹 치우긴 했는데 안녕. 수진아. 이게 무슨 냄새야? 뭔 냄새? 또 라면 먹겠지? 아니, 뭐. 아침부터 또 라면 먹었지? 아니, 먹여 일을 하지. 라면 그만큼 먹지 말랬잖아. 그럼 뭐 먹어? 아 집에 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왜 라면을 먹냐고. 같이 나오면 주스만 갈아서 마실 텐데. 아유, 됐어요. 아니 라면 싫어하는 줄 할머니 아침마다 이렇게 라면을 먹은데. 라면이 뭐 음식 아닌가? 아니 같이 주스도 갈아먹고 아침에 해야 되는데 나만 굶어버리잖아. 그러면 혼자만 배 채우면 다야 지금. 아유, 됐어, 됐네, 이 사람아. 아유 정말 못 말려. 진짜 화상이야 아주 진짜. 먹지 말라 라면을 하루에도 2번, 3번 더 먹으려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간다. 날마다 그냥 지킬 수도 없고. 화상은 불에 탄 사람이 화상인가? 어디다 대고 화상이라고. 아니 싫어하는 짓 좀 하지 말어 좀. 왜 허구날 라면이냐고. 아침에도 라면, 저녁에도 라면. 자, 아침이니까
이제 시작합시다. 잉? 배고픈 것도 그렇게 못 참냐? 짤땀없이 하지 마. 빨리빨리 하자고. 뭐 짤땀없이 맨날. 점심에도 굶어 그럼 또 라면만 먹어. 제발이. 알았어. 난 라면 먹겠어. 둘이 싸우더라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티격태격 한다고 그러면은 그전에 같이 맞서가는데 내가 피해버려 이제. 그럴 땐 싸우고서 나서 내일 아침부터 내가 일을 하나 봐라. 내 집을 도망간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막상 일어나서 또 밤새 자면서 생각하면은 아유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내가 좀 참아야지. 이렇게 역속에 내 자신을 다독거리고 말고 일하지. 남의 말을 안 들을 땐 죽어도 안 들어요. 지금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이제 많이 그래도 이제는 세월이 갔으니까 달라졌죠.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가 그래요. 당신은 언제나 기가 죽을래. 남편은 사우디 가서 돈 벌어 귀국하자마자 지금의 아내와 선을 보고 한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야, 정말 몸짱이셨네요. 둘이 같이 정육점을 한 10년 하고 그 사이에 외아들이 태어나고 그러면서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나이도 9살이나 연상인데다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남편에게 모든 것의 주도권을 줬었죠. 그런데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요. 창고에 가서 코다리 정도는 대가리 하나 담아갖고 있어. 깍두기 좀 퍼다가 오셔. 깍두기. 국물이랑 두적두적 해가지고 맛있게 해갖고 섞어서 퍼갖고 와요. 섞어서. 알았어. 좀 잔소리 좀 하지 마. 아따 되게 많네. 말이 많아서 그렇지 좀 여자가. 에이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깍두기 다 퍼왔습니다. 예. 여기 육수가 없네. 육수가 없어. 아유 숨 좀 쉬자. 아유 너무 시킨다 진짜. 오늘 이거 계산날이고 완전히. 그래도 안 하겠다고는 안 합니다. 못하는 건지도 모르죠. 더 끓여야 돼 이제 물. 얼마나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더 끓여야 돼. 이거 참 쉴 새 없이 부려먹는다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이런 날이 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맨날 지만 잘났다니까 지가 최고인 줄 아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사람이라는 게 내가 그만큼 해주니까 지가 하는 것이지. 지가 어찌 나 없이 뭘 단 뭐 밥통 하나 드는 것도 들어달라는 사람들이 뭘 하겠다는 얘기야. 난 그것이 답이 없는 얘기지. 그래서 한번 고랑대를 미겨야 되는데 어떻게 미겨야 그게 중요한 거였지. 어떻게 하시려고? 근데 아주 아주 그냥 일거리 힘든 거 있을 때 내가 날래야지 어디로. 어디 가서 하루 종일 땡땡 치다 들어오면 어떡하고 죽일 거야 살릴 거야 지가.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 고랑대를 미기려고 그러지 나도. 여보시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백반집에 손님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손님이 너무 많으면 힘들어서 걱정. 손님이 적으면 인건비도 안 빠질까 봐 걱정. 이래저래 새벽부터 나와 피로가 절정에 달하는 시간. 마지막 점심 손님을 받을 즈음이면 극심한 피로가 몰려오는데 요즘엔 피곤하단 말도 함부로 했다가는 벼락을 맞습니다. 아 피곤해. 아우 힘들다. 또 시작이야. 피곤해 힘들다는데 그 말도 못해? 라면만 먹을 때 힘이 없지. 맨날 피로가 눈으로 오는 거야. 체력은 국력이라고 잘 먹어야지. 그래서 힘이 날 거 아니야.
약속 좀 해. 라면 좀 안 먹겠다고. 악착같이 먹집이 안 먹어. 오늘부터 뭐 입으로 반항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같이 부닥치야 맨날 소리만 크지 뭐 이게 승산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밀리고 마는 거지 이제 한마디 뽕지 내리는 거지 이제. 옛날 아버지들 시절에는 아버지들이 술 한잔 먹고 오게 되면 막 큰 소리 치면 막 발발발발 기고 애기들이. 옛날 아버지들은 상상 초월이었죠. 아니 말란 말끝마다 돈하면서 날 노래에 취급을 하는데 예? 내가 이만큼이나 하니까 우리 집안이 되는 줄 알아? 너 앉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내가 뭐라고 일른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 찾아뵈라고 그랬지. 아침 저녁으로 뭐 드릴 게 있어야죠. 드릴 게 없으면 오래오래 사시라고 약순물이라도 떠다 드리라고 그랬잖아. 그랬어요. 그랬는데 왜 안 갔어? 지금 주사가 문제가 아니고 전원 집합시켜. 22시까지 연매자 총집합. 집합이요? 전원 엎드려 버쳐. 아유 이런 거 좀 그만해요. 동네 창피해 죽겠네.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다 늙어가는 애들을. 시끄러. 자식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게 무슨 신소리야. 당신도 위치로. 위치로. 자, 그럼 요즘 아버지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젊어서 그래도 다들 한 가닥씩 한 사람들인데 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이거 봉업증이 하면서 한 번도 봉급을 안 내봤다. 꼬박꼬박 다 다녔다. 진짜 너무너무 알뜰하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게 다 바보짓 했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냐. 아들 여기서 열심히 새벽에 나가서 일했지. 아니 뭐 지금은 새벽에 안 나와. 아니 근데 결국은 지금 와서는 뭐 있어. 완전히 뭐 상밥이잖아. 나를 보는 상밥이잖아. 야 이따가.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는 진짜 네 와이프한테 잘못했구만. 네 놈은 야, 잘했고. 야 아니, 나는 아니, 돈 버는 나는 잘했냐. 얘는 돈 버는 저기지만 너무 그 신경을 안 쓴 거고 나는 돈을 벌면 나는 딴 짓을 해갖고 된 거고. 우리 세대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들이 다 돈 버는 그냥 먹었으면 기계에 썼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왜? 우리가. 그냥 살아나가려고 애들하고. 그럼 누가 도와주냐? 야야야. 나는 보상받는 건 내가 제의할게. 그래. 우리 딱 칠순잔치를 우리 셋이 하자. 그래 이제부터는 기죽지 말고 우리 그때까지 건강해야 되고. 누구를 가족한테 의지할 필요가 아니 없어요. 안 한다니까. 손 안 벌려. 그럼 벌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짝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그래 한번 멋지게 해보자. 아주. 화이팅! 작년에 환갑을 치른 김봉환 씨. 요즘 가장 큰 낙은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주말마다 산에 가는 것입니다. (5년) 전부터 집을 나와서 지내는 그에게 주말 산행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한해서 제가 좀 마음고생을 좀 했어요. 마음을 어떻게 좀 내려놓으면 좋을까 하는 거에서 제가 산을 택했죠. 산에 오는 게 제일 좋아요. 모든 걸 다 있잖아. 이제 산악회 식구들이 가족 같습니다. 야 이거 아, 근데 이걸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마누님 해주셨지. 아, 저를 위해 해주신 게 아니라 형님이 한 거 아니라? 아, 형수님이? 기회 시간에 나 먹으라고 쌌지. 맞아요. 들어와. 이거 사진 찍어서 집에 와서 보여줘야 되겠어. 나도 이렇게 좀 해주라고. 가을 뭐.
벌써 5년째 주말마다 다른 산들을 오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100대 명산을 다 오르려고 정상에 올랐을 때 사진 찍을 개인 현수막도 만들었습니다. 손과 함께라면 언제나 청춘이 된다. 100대 명산 다 하시려고?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노후를 보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운명이 그를 여기까지 몰고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족들 위해서 다 그냥 앞만 보고 내달려고 온 것뿐인데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더라고. 경기도 파주가 고향인 김봉환 씨는 16살에 서울로 왔습니다. 첫 직장은 영양센터 1년 동안 생닭 껍질만 벗겼습니다. 그 다음 1년은 설렁탕집 배달.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배달 다녔지요. 저희 친형이 그 남대문 시장에서 그 야채 배달을 하셨는데 일식집만 납품하는 일 했어요. 일식집을 나를 취직을 시켜줬지요. 형님 덕에 들어간 일식집에서 다시 설거지와 헛드렛 일을 1년 했습니다. 그런데 연탄을 갈다가 폐병에 걸리는 통에 1년은 누워 있었죠.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21살의 나이에 일식 요리사가 되었고 23살의 나이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애도 이제 그때는 둘이 됐어요. 하나 이제 말도 못할 때고 막 기어다녔으니까 중동 붐이 일어나가지고 근로자들 그 취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만 2년 더 있다가 이제 귀국을 했죠. 제가 오니까는 그 둘째죠. 그 그놈아가 꼬맹이가 아저씨 이렇게 하더라고. 아빠라고 안 하고? 모르지. 이후 김봉환 씨는 일식집 주방장으로 이 가게 저 가게에서 일하다가 40이 넘어서 처음으로 자기 가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게 대성공을 거둡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됐었어요. 한 달에 내가 한 4, 5천씩 벌었었어요. 그때 90년도 이럴 때 부동산에서 다 성공을 했죠. 심지어 뭐 3억짜리가 50억, 2억 5천짜리가 뭐 100억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된 거예요. 한때 김봉환 씨는 서울 강남에서 가장 잘 나가던 일식집 사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 사장님하고 거래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30년 돼요. 최고 잘 나갔지. 그때는 그 뭐지 그 접대하고 막 그럴 때니까 돈 긁었지 그냥 혼자서. 그거는 이제 저렇게 된 거예요. 투자가 성공하자 강남에 99평 아파트를 사고 단독주택도 샀습니다. 고향 파주에도 건물을 짓고 건물 한 층에서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식집 시절부터 밤 12시 전에 집에 가는 일이 드물었는데 파주에서 새로 사업을 하면서부터는 집이 멀어 사업장에서 자고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들한테는 저렇게 잘 다정다정하게 하면서도 집에 오면 무뚝뚝하고 집에 와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제가 집에 퇴근하면 11시 반 12시예요. 그럼 양치하고 잠자기 바빠요. 그 아침 또 새벽에 5시 반이면 또 시장 가서 한 달에 한 번, 한두 번씩 오고 일주일에 한 번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거 이제 멀어진 거지. 집에 들어오면은 뭐 왜 왔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말이 없어요. 그 애들은 오셨어요? 하면 다 지방으로 가면 끝이고. 그 내가 여길 왜 왔지? 일은 애들 어떻게 가르치길래 저래? 다시 왜 왔어? 아니 왜 왔어 형님? 내 집에 내가 오는데 왜? 파주에 산다며. 파주에 살면서 왜 왔어? 자주 못 보면서 오해가 쌓이고 오해는 싸움이 됐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야 돼?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갈게. 그렇게 30년 넘게 이어온 결혼 생활은 끝나고 투자했던 사업과 건물은 부도가 나고
그는 환갑에 가까운 나이에 다시 주방에서 칼을 잡게 된 것이죠. 작년부터 다시 돈을 빌려 조그맣게 가게를 냈고 장사는 잘 되지만 김봉환 씨는 스스로 왜 가족과 헤어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이 전부였는데 왜 이런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걸까요? 요즘은 몸도 성치 않습니다. 좌측 무릎 통증이 있는 거죠? 예. 많이 좋아졌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 산행을 하는 거는 별로 권할 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전이 좀 더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가지셔야지 조금 나아졌다 싶은 걸 또 건드려 놓으면 다시 원점으로 가니까. 혼자 살면서 가장 곤혹스러울 때는 명절 때입니다. 작년 추석 연휴 때는 내리 3일을 청계산에 갔습니다. 되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정말 열심히. 식구들 먹여 살리라고 애쓰시네. 응? 뭐 아유 고생했다. 아 이런 말 한마디면 뭐 얼마나 참 듣기 좋고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 생각이 들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나에 대해서 그런 걸 전혀 이해를 못 해주는 거야. 골프를 얘기를 해봤더니 내가 왜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하느냐. 산에 가자. 왜 그 힘들게 내가 거길 왜 올라가느냐. 이게 내가 하는 걸 무조건 다 긍정적이고 안 해주는 거예요. 이혼 전문가들은 그의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가와 사업가 아내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하고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너는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자는 더 답답할 것 같거든요. 다툼이 있었을 때 이 방지턱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남편이 평소에 예방접종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자들도 말이 좋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부인 입장에서 돈이 정말 없고 쪼들릴 때는 남편이 조금씩 벌어다 주면 아주 기뻐요. 그때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면 사람은 자기를 찾게 돼 있어요. 남들한테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했던 거를 자기도 집에서 한두 번쯤은 그렇게 받고 싶고. 그런데 이 남편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왜 바깥에는 다정다감한데 안에 들어와서 다정다감? 집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다정다감한 일인가요? 얘가 잡아놓는 고기니까. 고기를 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가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상황이라고 가정이 돼요. 내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면 가정을 지킬 수 있다. 돈만 다 이렇게 벌어오면 가정은 알아서 지키지 않을까. 열심히 일한 남편보다는 나를 생각해주는 남편을 더 원하죠.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잘 안 되려고 누군가가 하는 건 아무도 없어요. 가장이라는 그 무게에 대한 부담감, 그 책임감에 대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돈을 벌어오고 그런 것도 이제 내가 가족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되게 커요. 추위가 한창이던 지난 1월 시간 선택제 교통지도 단속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을 한 최진수 씨도 이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여는 커피 파는 데도 없어. 저기 있어요. 저 사무실에 본부에 가시면 커피 목소리 있어요. 시험이 쉽게 생각하면은 많게 봐요. 딴 데가 이거 될 것지도 않는데 이거. 정년 퇴직 후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 교통단속 공무원 선발 공고를 보고 이거다라고 생각했고 나름 준비를 했는데 막상 시험장에 와보니 이것도 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잠도 못 자고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우습게 보고 왔는데 이거 큰일 나겠네. 경쟁률은 높대요? 네. 어떻게 1115명이 왔다니까 33명 뽑는데 좀 1115명. 세상은 정글이고 우리는 이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평생 싸운다는 것을 많은 남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수 씨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정년 퇴직 기념 플랜카드입니다. 정년 퇴직할 때 우리 사위하고 딸들이 고생했다고 해주니까 내가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안 띄고 계속 걸어놓는 거야. 이것은 가족들이 아버지에게 주는 훈장입니다. 회사 일밖에 몰랐어요. 그렇게 내가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정년까지는 간 거 아니냐. 그것도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할 수는 없다. 나는 집보다 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왜? 여기서 나를 돈을 주고 내가 이 돈을 받아서 우리 가족들이 다 먹고 사는데 이거는 조금 서울할 수 있다. 왜? 여기는 내가 조금 서울해도 집사람 한 사람이 어른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서울하면 안 된다. 최진수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최신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이후 민영화된 통신회사를 평생 다녔습니다. 새벽 6시만 차가지고 출근했거든. 보통 뭐 올지 연습하고 바쁘고 이럴 때는 사장 결제 한번 맡으려면 보통 이틀 3일은 집에 못 왔지. 그냥 뭐 와이프는 이제 좀 짜증나지 쉬는 때니까. 에? 그럼 어떻게 해? 쫄병이. 지금도 그렇지만 성과 제일주의가 좀 더 강했던 시절 회사는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였고 개인은 밥벌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속으로는 불만들이 많았지만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았죠. 특히 아내들이 말이죠. 8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꼭 아침밥을 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했겠어. 그게 이제 힘이 될 거지. 직장 나가는데. 그건 대단한 거야.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당시에는 뭐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돈 먹지. 뭐가 제일 속상하시고 뭐가 제일 서운하셨어? 제일 그런 거 왜 묻냐? 제일 속상한 거는 늘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속상했고 서운한 거는 아이들하고 같이 못 해주니까 그게 서운했고 아이들하고 좀 같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일단은 세월이 그런 세월이었는데 뭐. 그 아이가 그 시간에 머물러 있지는 않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딱 한 가지를 내가 얘기할게요. 지금 그게 잊어버려지지가 않거든요. 강릉에 살 때인데 그 같은 직원이었어요. 그때 봉급날이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고. 자전거를 타가지고 봉급을 타고 그 통닭을 탁 튀겨가지고 자전거 뒤에 싣고 쫙 가는데 통닭을 사가지고 자전거 뒤에다 딱 싣고 집으로 가는데 우리 남편은 안 들어와요. 그 아이 둘을 데리고 내가 정말 많이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눈으로 보고 큰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고 이제 와가지고 오니까 이제 지금은 내가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내가 내 자신한테 박수를 보낸다고. 걔가 그가 그 당시에 일했던 거하고 그 사람은 기능직이었어. 그가 일했던 거하고 내가 지금 아니 박수를 보내야지. 또 거기다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해를 뭐 하는가. 일 차원이 틀리는데 그런 걸 이해를 해줘야지. 아 그건 그때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통닭 아니라 더 많은 걸 사주려고 지금 그때는 했지. 그래서 지금까지 왔잖아. 그잖아.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잘 살아?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 여기까지 와서 살잖아. 술을 얼커리하고 취해갖고 그렇잖아. 왔더라고. 근데 말은 안 했어요. 그 말은 나가서 안 놀고 했는데 잘 놀고 술 잘 먹고 얘기 잘하고 이런 사람이 돈도 잘 벌고 출세도 해. 출세했을 것 같아 지금? 알았어요. 그렇다는 통닭 이야기야. 한 마리 가지고 인생을 바꾸려 그래. 나는 이 사람 볼 때는 이랬지. 일하고 열심히 참지. 아버지가 있어서 가족이 먹고 살았고 아이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바쁜 아버지 대신 엄마와 소통하며 자랐고 그 소중한 시절의 아빠와의 추억이 거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야 안 먹어도 돼. 응? 놀러
두 번 갈 거 한 번만 가도 돼. 그렇지 않아? 나이 들어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지가 잘 살고 젊은 친구가 얼마나 잘 살겠다. 아니야. 그렇지만 40이 되고 50이 되고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최진수 씨는 또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애들 교육시키고 큰딸 시집 보내느라 목돈을 썼으니 부부의 안정된 노후를 보내려면 가장의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정글로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탈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실업급여 8개월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꾸 시간이 밀려가고 할 때는 자꾸 마음이 초조해지죠. 2014년도 6월 말에 정년퇴직하고 가서 열심히 저 아직도 뭐 갖고 다닙니다. USB 갖고 다닙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다 있습니다. 몇 군데는 집어넣으셨어요? 한 20군데가 넘을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야. 최진수 씨의 요즘 일과는 도서관으로 출근해서 일자리를 찾아보고 취업시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올해로 61살입니다. 한국 사회만큼만 돈이 경제적인 받침이 되지 않고는 하나의 설까지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지. 뭐 가정이 있으면 뭐 하냐고. 겨우 지금 라면 끓여 먹고 살아야 될 판인데 라면 학원도 못 보내는데 유치원도 못 보내는데 전철도 겨우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돈 때문에 싸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왜 이거 우리는 안 될까? 그러니까 일이 문제야. 그래요. 어느 정도 부가 있어야 행복하죠. 이런 논리로 나를 따르라 하는 익숙한 구호가 등장합니다. 아카시아 꽃이 여보 다 져버린 것 같아 이제. 여보 그 나무 있잖아. 그 나무 큰 나무 밑에 조그만 나무들 비닐봉투 좀 담아줘서. 그다음 저 후배 있잖아. 후배 거의 심을 거니까. 어찌 아내의 반응이 심드렁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말마다 토요일 아침에 해남을 가요. 하우스 안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잠을 자요. 처음에는 풀, 잡초도 사계절 내내 잡초가 자라더라고요. 매일 풀 매는 게 일이고 밥도 이제 제대로 싱크대도 없으니까 대충 해서 먹고 지금까지 했지만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면서도 남편의 뜻에는 동의하는지라 벌써 8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땡볕에서 일하느라 피부는 농사꾼 피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며느리 안 봤어요? 봤죠? 자연의 이치 아닌가요? 좀 물어서 아니 피부가 나빠진다 그게 아니고. 다 빼준대요. 나빠진다 그게 아니고. 인정해, 인정해. 화장이라는 것이 고대 때부터 여동 인정하고 인정해줘. 우리 동네 앞에 갑자기 성형외과가 많이 생겼어. 다음에 이제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다 해주기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실수. 아까 나무가 파릇파릇해 좋긴 좋다요. 이게 진짜. 착한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땅에 황칠나무를 심어 노후를 대비해야겠다는 결심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만 하더라도 뭐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둘이 가르치고 대학 보내고 또 부부가 먹고 살만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손석기 씨는 여수 산업단지에 있는 대기업에 2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IMF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막막한 상태로 퇴사하는 동료들을 보며 그는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본인과 가족이 끔찍한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평생 직장은 무너졌다라는 게 IMF를 전후를 해서 무너진 거예요. 우리도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물론 막연한 불안감일 수도 있는데 야 이거는 뭔가가 준비해야 되겠다. 또 직장생활 하면서 좀 주말에 여유가 있으니까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좀 나를 따르라. 그리 된 거죠. 내가 나 살자고 이러냐? 가족을 위해서 이러는 거지. 내가 나 살자고 이러면서 막 큰 소리를 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 나이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오잖아요. 많은 다툼도 있었습니다. 지금. 동갑내기 부인은 남편의 큰 그림에 동의하면서도 문득문득 신경질이 납니다. 주말 농장 때문에 자신의 꿈과 일상을 조금씩 포기해야 하거든요. 봉사활동 일주일에 한 번씩 장애인들 수업을 가르치러 가요. 미술 선생님으로. 그림 실력도 대단해서 좀 더 그림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데 영락없이 토요일 일요일은 해남 농장에서 보내야 하는 것이죠. 시골 갈 때마다 내가 따라가야 우리 마음이 편하다네요. 이제 가면은 남자들은 보통 시골 가면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가잖아요. 이제 여자들이 가면 점심시간 되면 얼른 밥도 차려주고 밥 먹고 따뜻하게 해줘야 이제 커피도 타주고 이러니까 마음이 편한가 봐요. 손석희 씨는 부지런한 가장입니다. 남들은 회사 다니는 것만으로 힘겨운데 회사 다니면서 주말을 이용해 다른 사업도 하면서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누구처럼 주말에 술 마시고 노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 역시 이 땅의 다른 아버지처럼 너무 많은 일에 매달리느라 가족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내년 3학년 때, 2학년 때나 3학년 때는 자취할 거야. 왜, 그 교사 안 돼? 아니, 되긴 되는데 왜? 자취해보고 싶어서. 자취해보고 싶어서요?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것도 경험이지. 근데 경험 좋다마는 아니 아버님 뒤 좀 한번 돌아보시고 눈 좀 맞추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주말에 막 목욕탕도 못 가고 맨날 그래.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주말에 이틀에 하루라도 좀 안 가고 집에서 쉬고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 쉴 때 같이 영화도 보고 막. 이게 미래를 위한 거다. 다 너희를 위한 거다 하는데 말은 이해하는데.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힐 것인가? 아니면 미래보다 현재를 잘 사는 데 투자할 것인가? 문제는 그게 모든 아버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겠죠. 주말은 남을 가꾸기로 했으니까 그랬으니까 그게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절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가는 길이 아빠가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니고 가장들이 굉장히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줘라. 참고하는 거죠, 제가. 큰일 안 벌어지게끔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뭐 할 거냐고. 응? 다 늙어서 뭐 할 거냐고. 지금 잘해야지 뭐 할 거냐고.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이렇습니다. 안쓰러우면서도 불편한 사람인 거죠. 아이들과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아버지도 6.8%나 되고 이런 남편에 대한 아내의 만족도는 나이가 들수록 낮아집니다. 결국 남편이 은퇴하면 많은 경우 아내에게 남편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요즘 많은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에서 만든 아버지 학교는 아이들을 동반한 아버지들 그리고 아내들로 만원입니다. 부모가 되는 거를 배운 적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한테 옛날에 받아듣던 식으로 뭐 강압적으로 옛날에는 하면은 그냥 따라서 했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막 웃고 떠들고 그러다가 제가 싹 들어가면 찬물 끼얹은 것처럼 싹 이제 식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내의 친구들 공감을 연습을 해봐. 공감도 연습을 하면 늘어난다. 달라져서는 이곳에서는 본인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제 아버지의 존재는 이렇게 반성하고 고쳐가야 할 정도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들한테 슈퍼맨을 요구해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애들 교육도 좀 해야 되고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돈만 벌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쫓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들이 행복하지 못해요.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의 이혼율은 1995년 8.2%에서 2015년 29.9%로 급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황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가 65%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돈을 못 벌어다 줘서 이혼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100을 벌어다 줬든 200을 벌어다 줬든 1000만 원을 벌어다 줬든 나를 이렇게 살갑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내가 아파가지고 뭐면 약국 앞에다가 나 세워놓고 약 사와 이래. 약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 난 진짜 그럴 때는 저 인간하고 내가 얼마만큼 어느 때까지 살 수 있을까? 내 생일이라고 문자 메시지 넣어주지도 않고 그때 눈물 나요. 존재감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시집 와서 아이 놔주고 이렇게 고생하고서 이렇게 부동산도 이렇게 일으켜놨는데 나는 뭐지? 예전에는 그 가부장적인 성격 그리고 이제 어떤 남자들만의 고집이 통하던 시대가 있었죠. 조선시대라고. 조선시대. 또 남자들은 그 개념이 아직까지도 좀 잔재가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성격적인 면에서 대립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주말에요.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아침에 늦게까지 일어나서 앉는 자리가 소파에 그냥 누워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 이외에는 궁뎅이를 뜰썩을 안 하고 소파에서 붙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미울 때는 누군가 리모컨만 돌아가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기 친구들도 불렀어. 주말에 점심 때 동태탕을 끓였는데 자기 엄마가 끓인 게 더 맛있대. 사람도 있는 데서. 아니 쓸데없이 자기 엄마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런 말을 왜 하냐고 그냥. 이혼하려는 이유가 사소한 거가 이제 커지면서 이혼을 하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저희 여자 입장으로서 가장 이혼하고 싶을 때는 어떠한 이유로 그 마음의 상처가 깊었을 때요. 남편분들이 제발 젊었을 때 열정과 꿈이 있을 때 그런 에너지를 다른 데 쏟지 말고 뭐 보험 많이 요즘 들잖아요. 보험 선전도 말고 부인한테 보험 드세요. 그러면 부인이 그 젊었을 때 열정을 나한테 그렇게 쏟고 가정적이었던 분은 돈 못 벌었다? 뭐 금방 명예퇴직했다? 먹고 살 거 없다? 그러면 부인이 식당이라도 나가서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지 깨려고 하는 부인은 없어요. 경제력 때문에 이 남자 버린다고는 없고요. 그 이전에 뭔가 쌓인 게 벌써 90%예요. 그냥 살면서 이렇게 서로 위로가 되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큰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둘이 살면서 정답게 그거만 서로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좀 더 나은 끝까지 가는 부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젊어서 와이프한테 잘 해놓으면은 늙어서 오강한다니까. 완전히.
2013년 대한민국 자살자 수는 모두 14,427명, 그중 65%가 남자였고 다시 그 남자들 중 80%는 50대 이상의 나이 든 남자였습니다. 대한민국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인 이유는 나이 든 남자의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막다른 곳에 몰린 사람들의 집, 쪽방촌. 하지만 여기서 만나는 누구도 여기까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것은 올해 55, 김기수 씨도 마찬가지였죠. 김. 1,800원. 이건 어떻게 해요? 1,000원. 이게? 하나. 이게 1,000원? 이게? 이 두 개만. 고구마 튀김이요. 얼마야 그게? 1,000원이요. 하나 팔아주세요. 아이고 고마라. 아이고 고마라. 예, 감사합니다. 이게 1,000원이야? 네네네. 와. 제가 직접 튀어요. 고구마 장사도 하고요. 충분하. 네, 직접 튀어요. 두 꼬집 먹겠다. 양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김기수 씨는 2년 전 이곳 쪽방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역시 한 가족의 가장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기계 가공 공장에서 경력을 쌓았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물레동 기계 공장의 공장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죠. 아, 내가 이런 데내 살 줄을 몰라 진짜 꿈에도 내 생각 안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고야 환장했고 이걸 내가 25만 주고 여기서 한 달씩 어떻게 사냐 그랬지. 근데 살다 보니까 편해 또. 이게 넓어 오히려. 언제나. 그는 기초수급 대상자로 지정되어 보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방값을 빼고 나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10,000원뿐. 돈 아끼느라 또 씹을 리도 없는 탓에 늘 순두부를 사서 간장에 비벼 먹는 것으로 끼니를 때우지만 이렇게 아끼며 살아도 10,000원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은 빠듯합니다. 잘 익었다. 여기 오고 나서 이가 거의 다 빠져버렸습니다. 아 이가 없으니까 못 먹지. 그래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니까. 근데 무너지니까 한꺼번에 무너져 버려요. 한 몇 년 사이에, 한 2, 3년 사이에 그냥 계속 빠지는 거야. 이가 빠지듯 그의 인생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220만 원. 월급이 그때 공장장으로 있었으니까. 업종이 다 바뀌다 보니까는 내 기술력이 필요가 없어. 내가 이제 스스로 그만두는 길밖에 없더라고.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 이거 지금 내가 이거. 구박덩어리. 직장 안 나가지. 집사람이 직장 조그만 거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배달을 해라고 그랬어. 날 보고 빌 붙어 있다고 옆에 내가 그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이제 술을 먹게 좀 됐어요. 그가 이 지경으로 된 것은 일단은 술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면서 가족과의 관계는 더 엉망이 되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알코올 때문에 고관절에도 염증이 생겨서 걷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똑같아. 오른쪽으로 왼쪽은. 그가 외롭고 힘겨운 노년을 보내게 된 또 다른 원인은 그 스스로에게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가족과 소통하지 못했고 결국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보루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가끔 생각날 때 집에 전화를 해보지만 연락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설령 전화를 받더라도 이제 더 이상 그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무서운 아빠야. 돼, 안 돼 그랬거든 내가. 이건 돼, 이건 안 돼. 아빠 말하면 무서워했어 무조건. 무조건 안 된다고 우리 애들은 안 되는 줄만 알아. 대장이지 대장. 애들한테 잘못한 건 있어. 그만큼 내가 애들을 볼 수가 없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말년에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무엇이 그렇게 치명적인 실수였을까요? 남자여, 늙은 남자여. 매일 거의 보고 싶죠. 보면 가족끼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옛날에 살던 생각도 나고 생일 파티하고 돈 못 번다고 남자는 돈을 벌어야 돼요. 많이는 못 벌어도 어느 정도 벌어줘야 그러다 식구들도 좋아하지. 돈 못 버는 사람은 아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기에 시대 흐름에 맞춰 살아야지 그냥.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전술을 바꾼 거지. 어영부영 살진 않았어요. 저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자칫 조금만 더 잘못했으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저기 있는 부인을 볼 수도 없었을 겁니다. 옛날에는 되게 우울증이 되게 심했죠. 정말 제가 이 아파트에 살았더라면요, 높은 데 살았더라면 진짜 그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단층이어가지고.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딱 구분이 돼가지고 우린 절대 여자가 하는 일은 남자가 하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불알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가 돈 잘 벌어다 주면 그게 최고의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 줘봐. 남편의 결혼 조건은 돈도 학벌도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결혼하는 조건을 또 냈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3번 복창. 그러면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 그랬어. 복창했어. 남편이라는 존재가 그냥 든든하고 그냥 서로 위해주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무서운 존재였어요, 저는 남편이.
화가 나면 남편은 들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살림도 부시고 막. 내가 못 잡아뜨리는 냉장고밖에 없어. 제가 뭔 얘기를 하면 확 이게 통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탁 올라가니까 제가 그다음부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더 화를 낼 텐데 이제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너무 지나친. 그런 게 너무너무 싫었고 저는 감옥 같았어요, 정말. 집사람도 이제 그 온순한 성격인데 참고 살다가 새가 되고 싶어요 그러고 나가버렸어 집을. 그때 뒤통수를 빡 맞은 것 같아. 이 온 세상에 짐을 나 혼자 지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족들한테는 다 잘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었던 거야.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황현승 씨는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남자의 역할은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IMF 때 뭐 한 10억 이상 부도도 맞고 그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뭐 죽겠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식구들한테는 그 생활비는 꼬박꼬박 줬거든. 이 정신적인 어려움하고 스트레스는 그거는 내가 미처 못 챙긴 거야 이게. 내가 너무나 잘못하고 살았나 보다. 아내는 사흘이 지나서 돌아왔고 그때부터 황현승 씨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일이라며 손도 안 대던 일을 직접 하기 시작한 거죠. 집안일을 하는 것도 대단한 변화였지만 더 놀라운 것은 생각과 태도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래 속으로는 그랬지. 저 인간이 미쳤나 그랬겠지. 저 인간이 미쳤나 그랬겠죠 이제. 갑자기 안 하시던.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뭐 죽을 때가 됐나 뭐 이랬겠지. 또 이 빨래 개는 거 내가 전담이잖아. 뭐 내 살림까지 다 하니 이거 돈 벌어다 주고 살림까지 하니. 한 번 맘먹고 집안일을 시작하자 누구보다도 잘했습니다.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알아서 스스로 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확실하게 하지. 내가 뭐 이거 해줘 이러면은 또 내키지 않으면 싫어해요. 네, 알아서 그냥 다 해요. 알아서 하니까 내가 시킬 게 없지 별로. 가오가 있지. 시키면 하면 사람이 남자에게 지가 알아서 하면 하는 거지. 가오가 있지. 이제 명절이나 제사 때 장을 보는 것은 남편의 일입니다. 몇 년째 이 일을 하다 보니 이젠 전문 주부 수준이 됐습니다. 이거 명절 때만 직접 뜨는구나. 예, 뜨는 거는 명절. 여기 있구나. 이쪽 판은 일단 뭐 우리가 좀 이렇게 싱싱해야 되고. 스스로 알아서 신이 나서 하는 일이라 제사상에 올릴 음식 종류도 직접 고릅니다. 이제 황현승 씨 아내에게 명절 증후군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옛날과 비교하면 천지개벽이란 표현으로도 모자랍니다. 예전에는 제가 회사 다녀서 회식도 좀 제대로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밤에 한다. 그러면 밥 먹고 탁 먹고 나와야 돼요. 되도록이면 그래서 낮에 먹고 밤에는 안 나가고. 그리고 조금 늦으면 번호키 바꿔버려요. 이 비밀번호 있죠? 맛있어. 안 나온다 비밀. 죄는 많이 짓긴 했지. 그 죄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는 게 문제였지. 맛있겠네. 파탄이 날 뻔했던 부부관계는 다시 회복됐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있지만 이제 공포스러운 가부장은 사라졌습니다.
힘내. 내가 힘들어서. 너무 독재가 힘들어서 이제 다 놔버린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편해. 날 따라라 해서 안 따르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이제 그게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날 따라라 했는데 애들도 크고 이제 편도 생겼잖아. 힘이 생기니까 내가 좀 딸릴 것 같으니까 얼른 내려놓고 그 어떻게 보면 똑똑한 거 아니에요?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전술을 바꾼 거지. 전략과 전술을. 황현승 씨 똑똑한 건 맞습니다. 세상은 변했거든요. 대구시 달서구청이 주최하는 육아교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 눈앞에 보입니다. 가부장제의 전통이 강한 대구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돌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육아교실에 남자 어른들이 여러 명 참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딸애가 감당을 못해. 감당도 못하고 그래도 뭐 지금 할아버지가 안 봐주면 어떡할 거야. 그런데 내가 스스로 자청이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손자 손녀와 노는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들도 무척 즐거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글의 왕 사자도 나이 들면 온순해지는 것일까요? 젊을 때는 가부장이고 절대자고 왕이었다.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딱 해야 되고 안 하면은 벌을 주고. 남자들은 자기 할 일만 하면 집에 들어오면 그냥 쉬는 걸로 알고 여자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야. 내 가사 일이나 모든 걸 전부 다 여자가 또 맡아가 일했지 뭐. 나이가 들면 호르몬 분비가 달라져서 남녀 모두 젊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 이론은 적어도 몇몇 대구 할아버지들에는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장원치 씨는 바뀌어도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양반은 아침에 8시쯤 먹으면 12시 되면 저녁 때는 딱 점심 먹어야 돼. 12시 되면 나는 아직 밥 생각 없는데 간식 좀 먹고 이러면 그래도 12시 되면 막 밥 먹어야 돼. 그거 막 규칙이라. 사무실길을 우리는 절대 안 놓지. 절대 안 놓지. 그래도 이 아파트에서 쓰레기 안 버려주는 아저씨는 이 아저씨. 다 소문났어. 80 넘은 할배도 쓰레기 다 버리죠. 아줌마는 안 버리. 분리수거 하는 거 이런 거? 음식물 쓰레기도 다 버리죠. 네네네. 우리는 절대 그런 건 안 해. 안 해. 우리는 안 해. 여자들은 남자가 좀 잘해주면은 자꾸 더 바란다니까. 더 안 바르는데. 뭐 밥 먹으면 밥그릇 전부 다 담그지. 그런 게 소소한 그런 게 뭐 잘하는 게지 뭐 별다른 게 뭐 청소다 이거 전부 다 대부분이 내가 닦는다. 해주고 한 번씩 그러지 뭐. 예전에는 안 해주셨잖아요. 에이구 예전에 그런 거 됐어요. 물 따랐다 못해. 젊었을 때의 장원치 씨는 지금보다 10배는 더 힘이 셌고 20배는 더 가부장적이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디 갔다 오니까 문을 잠갔더라. 옛날 젊을 때는. 내가 갔다 오는 길에다가 물을 달아야 한금 떠놓고 안 온다고. 그품 빠지라고. 그런 기억날 거야. 아 그게 미웠어요? 그렇지. 늦게 오면 시간대가 돌아야지. 여자가 일찍 안 들어온다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래. 늦게 들어오는 아내를 응징한다고 문을 잠그고 물까지 떠났던 대구 사나이는 나이 먹으면서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나이 들수록 남자들은 대부분이 힘이 좀 적어지는 거고 여자들은 힘이 더 나는 거고 그렇지. 한마디로 말해가 여자 말을 들어줘야 지구적인 변화도 간다. 바뀌어야지. 시대 흐름에 맞춰 살아야지. 그냥. 이제 나이 뭐에 지금 안 하면 저 쫓아내면야 어디 갈 데가 없는. 집은 내 집이다 마는 쫓아내면야 힘이 있나 이제 나무 오면 힘 없다. 할 수 없어 하는 게 이제 하고 저거. 내가 하고 저거 하겠나. 쫓기갈 사람이 어딨나? 아이고 참 쫓기갈 사람이 없다. 쫓기갈 사람이 아니다. 노부부의 오후 일과는 어린이집에 가서 손자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문제 드리고 나올게요. 네, 안 울었어요. 지금 다시 먹고 있어요. 잠시만요. 네. 안 울었다 가네.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가자. 할아버지. 가자. 수고했습니다. 네, 민준아 선생님. 인사. 선생님. 인사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인사해야지.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우리 어머니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애를 키워야 육아의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럼 데려가자. 할아버지. 어이구 무슨 소리고? 뜨뜨뜨뜨뜨뜨.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는 할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육아의 한 역할을 맡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뻗어다가. 참 해보면 대단한 일도 아닌데 왜 자식들 키울 때는 아빠가 이런 역할을 자주 못 해줬는지 장원치 씨 스스로도 아쉬운 마음이 든답니다. 퇴직을 한 지도 1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친했던 동료들도 잘 못 보게 된 지금 아내와 손자가 없었더라면 하루하루가 훨씬 더 적적했을 겁니다. 자, 차라. 잘 보이시네. 자, 차라. 아이까지는 외롭다는 그런 생각을 느껴본 적은 잘 없거든. 뭐 누가 둘이 총재 누가 혼자 없이만 몰라도 지금까지는. 아이고 그럭저럭 참 한평생 살았다. 근데 몸이 아프니까 막 세상이 귀찮다 지금. 그때 티눈 약을 눈에 한번 였다. 티눈 약. 그걸 안약인 줄 알고 눈에 요 였대. 얘가 그 당시에 한번 깜짝 놀란 적 있다. 그래 그게 화근이었어. 흰 동자가 녹아내리는 데니까 너무 아프더라고. 머리가 이거만 막 깨지는 것이 아프더라고. 4, 5개월은 내가 막 진짜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많이 다녔어. 눈이 지금 그런 지 1년 다 돼가 1년. 수술했는데도 할머니 아픈 이야기를 듣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울먹입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누구든지 걱정이지. 아내의 아픔에 공감하고 동화된 탓입니다. 젊었을 때는 못 보던 모습입니다. 나는 우는 거 잘 못 봤는데 그래. 오늘 운다 하네. 어떠세요? 그럼 내 죽으면 진짜 많이 울겠네. 그 있을 때 좀 자랐어. 죽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그 말 맞잖아. 은퇴한 장원치 씨에게 아내는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 아내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아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자식들과도 아내를 통해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아내의 병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 소중한 아내가 혹시라도 나를 두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날까 봐 두려운 것이죠. 됐다. 안 아프면 되는데. 저기 그렇게 아픈 모양이라 안 나네.
세월은 남자를 공감하는 인간으로 만드나 봅니다. 두렵지. 내가 먼저 죽어야 한대. 여자는 죽으면 자식한테 가지만 남자는 내 혼자 살아야지. 둘이 아이 있을 파에는 남자가 먼저 죽는 게 누구라도 다 그렇게 사람 마음 다 안 가지지. 노후의 아내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아내가 있는 남자는 독신 남자보다 사망률이 훨씬 낮고 자살률도 독신 남자의 절반? 이혼한 남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질병에 걸릴 위험을 낮추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때도 아내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집보다도 이강훈 씨 아침 시간은 바쁩니다. 아침 식사도 만들어야 하고 고1, 고3 두 아이가 필요한 것도 챙겨줘야 합니다. 작년 그는 부인과 이혼하면서 두 아이를 자신이 맡아 키우기로 합의했습니다. 평생 요리라고는 해본 적 없는 그가 매일 아침 요리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혼이라는 사건은 본인과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말 한마디 하기가 참 미안하고 막막했죠. 정말 애들한테 미안하고 막막하고 네, 막막했어요. 정말 저리더라고요. 애기. 아빠가 차린 식탁은 어설프고 음식은 별로지만 이젠 이렇게 아침을 맞는 것도 모두가 적응하고 있습니다. 내일 갈까? 아빠 지갑 갖고 와봐. 지갑? 10,000원씩. 왜? 빡빡한 살림에 애들 용돈 좀 줄여보려 했는데 혹시 2만 원 줘야 돼? 만 원이면 안 돼? 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그가 10년 남짓 다녔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실직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 스트레스는 정말 엄청나요. 남자한테는 한 회사에 10년 이상씩 근무하다가 자의가 아닌 타의로 실직된 분들은 아마 그 스트레스는 정말 클 것 같아요. 왜 자살하고 왜 가출하고 하는지 심정은 조금은 이해가 돼요. 실직하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부부간의 갈등이 증폭됐고 결국 부부는 20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 이강훈 씨에게 달라진 것은 참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주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애들 내가 실수해서 밥을 못 먹여서 보내면 참 속상하더라고요. 닥치면 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혼자 살고 있다면은 밥도 안 할 거고 제 생활 패턴은 완전히 엉망이 됐을 거예요. 실직 후 이강훈 씨는 차 외형 복원 가게를 차렸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가끔 후회도 밀려옵니다. 모든 게 내 위주. 회사 가서 일하고 나 월급 갖다 주고 저녁에 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술 한 잔 먹고 들어가고 이게 당연한 권리인 거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 애들하고 소통 이 소통하는 연습을 못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가장 후회스러운 거죠.
부부 사이에 큰 사건은 없었지만 아내와는 서로 오해를 했고 늘 말싸움을 했고 결국 서로 상처를 줬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 잘못된 과정들을 다시 되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요즘엔 저녁 때 약속 잡기가 힘듭니다. 당장 세 식구 먹을 거리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집에 일지가 요리를 하면서 깨닫는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동안 아이들과 너무 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요즘 PC방 가는 건 뜸한 거 같다? 아닌데? 이러면은 이제 한 4, 5일 먹을 일용할 양식은 끝. 싫은 거. 소고기 소고기 묵고 카레, 김치찌개 여기에 이렇게 돌아가요? 소고기 묵국 왜 싫어? 한 번 끓이면 저렇게. 사람들은 혼자서 일하고 애들 둘이 키우는 게 힘들지 않냐, 많이 힘들겠다라고 하는데 좀 솔직히 힘든 거는 없어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내가 당당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요즘 나이 든 남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화두가 된 계저씨, 개념 없는 아저씨란 뜻인데요. 내가 더 자신 있어. 공공시설 인마 젊은 인마 심한 게 아니고 인마. 아주 왜 내 말을 더하게 했냐 내 말이야. 계저씨는 속칭 꼰대라고 불리우는 늙은 남자의 부정적 이미지 중 하나인데 실제 젊은이들은 나이 든 남자에 대해 부정적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능글맞은 아저씨.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별로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 꽉 막힌 것 같아요. 상대방을 배려 안 해준 그런 모습 볼 때 약간 아저씨스럽다 하는 느낌?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사회적으로 불쌍하죠. 안타깝죠. 꼰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꼭 해야 돼요. 그 방식대로, 그 사람 방식대로. 그거 안 해주면 안 돼요. 정말 나이 든 남자는 대체로 고집불통이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일까요? 치과병원 원장 전승준 씨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속칭 꼰대로 불립니다. 계속 집어내시니까 콕 집어내시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진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치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치사 뻥이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드렸거든요. 치사 빵꾸라고. 너무 직원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원장님의 지적질이 무서워서 직원들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원장님이 필요한 프로그램도 안 띄어져 있으면 뭐라 하세요. 바탕화면에 뭐가 띄어져 있는 것도 원칙이에요. 바탕화면 좀 봐야죠. 바탕화면까지 깨끗해야 되는데 저 다 지웠어요. 이런 것들 확인도 하고.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진 제가 아예 정리 안 했어요. 그래 사실 내 거야. 불편한 거는 전승준 씨는 아이들만 치료하는 소아 전문 치과 의사입니다. 소아 전문 치과의 특성상 깔끔하고 친절한 병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원장님이 환자들 앞에서는 더없이 친절하지만 스태프들이 원칙에서 벗어날 때는 신경이 바짝 곤두서는 지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 뒤에 여기 있어 여기. 안 보여주니까 얘가 어딘지를 몰라서 찾으러 간 거야 지금.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안심하지. 근데 본인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와버리면 어머님 공원에 그걸 인정했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럼 윤아 실장님 말씀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니 어차피 바로 뽑는 건 아닌데 어머님이 전혀 모르는 표정 지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시면 되지. 그죠? 됐고 우리 동생 누가 봐달라고 부탁 안 했어요? 원장님이 경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체에서 오신 분이 집에 가는 걸 인사도 못 하는 거예요.
라디오에 나가시고 아까 얘기를 라디오에 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인사하긴 했었어요. 인사에 대한 마인드가 좀 다르세요. 아까 그 환자분은 좀 먼 데서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더욱더 좀 마음을 쓰시는 분인데 이게 또 상황이 또 얽히다 보니까 제가 그 자리를 못 마련한 거예요. 그거에 또 원장님이 조금 상심을 하셔서 제가 또 한 말을 드렸죠. 하이파이브를 하든 주먹을 한번 마주치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라든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인사보다는 걔한테 인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타이밍을 좀 놓친 거예요. 그럼 저는 좀 뭐라 그래요. 그 다른 치과는 그거 좀 뭐라 그러는 원장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건 저희 똥꼬집이죠 어떻게 보면. 취재팀은 이 치과를 문을 열 때부터 닫을 때까지 꼬박 이틀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 아직 안 했는데 하나 둘 하나 둘인데 이해봐 이해봐 너 즐기고 있구나. 아니야? 재원아 다음번에 겁내지 말고 와. 알았지? 고은아 맛없을 얘 많이 텐데? 탈진했네. 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괜찮을게요. 네. 환자와 의사 사이의 분위기는 다른 어느 병원보다 화기애애했습니다. 너 잘했어 오늘. 그 행동들이 환자분들에게는 너무 좋고 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기가 1시간 있어도 1시간 반이 있어도 전 원장님만을 위해서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병원과 원장님은 최고였습니다. 친절하고 늘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충분한 정보를 주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선택할 수 있는 메일. 원장은 이런 병원을 만들기 위해 자기 원칙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일하기 위해 점심시간에는 점심을 굶고 잡니다. 에너지 충전을 하는 것이죠. 다 끝났네. 오늘 아까 보니까 71명 봤어요. 그 가끔 뉴스에서 환자 왼다리를 수술해야 되는데 오른다리를 잘랐다 뭐 내지는 뭐 했다 이런 게 나와요. 전 그게 긴장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헐렐레 해가지고 그게 기본적으로 의료란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료는. 모두가 퇴근한 시간. 전 원장의 원칙주의는 병원 스태프들에게 괴로울 수도 있지만 환자들에게는 최고의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고집스러운 행동은 죄다 속칭 꼰대의 범주에 포함시켜버린 건 아닐까요? 천안의 한 판금 공장. 신참 김병두 씨가 한창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일은 잘라낸 철판을 나르는 단순 작업입니다. 49의 나이로 2달 전 그는 이곳에 취직했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했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제 봉급날. 2달. 네. 철판은 보기보다 무겁고 사면에 날이 살아있기 때문에 철판 나르기는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저런 철판들은 처음에는 저 기계가 무서웠었어요. 떠그덩떠그덩 하는 거. 기계하고 익숙해지니까 기계가 무서워지는 게 아니라 철이 무서워. 제가 손가락을 갖다가 연신 2번 벽거든요. 그래서 2번 꼬맸어요. 3번 됐는데 철판 얇은 거는 칼 같아요. 그래갖고 어우 따끔하면 딱 움켜쥐는 게 피줄줄줄 흐르면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20년간 운영해온 카센터의 사장이었습니다. 가게를 갖다가 조금 이제 오래 했거든요. 꽤 오래 했죠. 한 자리에서만 해도 20년 했으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건물 진다고 나가라 그러니까는 그럼 나가면 되지 했고 말았거든요. 근데 막상 나오게 되니까는 이거는 장난이 아닌 거라. 처음엔 기술이 있으니 정비공으로 일했는데
그래도 명색이 그동안 사장이었던지라 구멍가게 사장도 사람들이 저를 데리고 일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는 꼬마 봉급 달라고 그러면 하겠다고 그래도 안 써주더라고. 여기 사람 구한다는데 가보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제 입장에서 더운 밥 찬밥 이렇게 가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여기 들어와서 못한 게 있으면은 이놈의 담배 또 핀다는 거. 20년간 사장님을 하다가 단순 노동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금방 적응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포기하면 가정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 치르셨나요? 카센터 그만두던 날 뽑기 인형 앞에서 하소연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인형 쳐다보면서 인형 만지작만지작 하면서 말이에요. 누구한테고 못하는 얘기를 갖다가 인형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형한테 내가 크게 떠드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어영부영 살진 않았어요. 저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결과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됐어요. 보면은 진짜 못난 아빠인 것 같아요. 나이 든 남자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집니다. 엄마는 나이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나오시는지 씩씩해지고 친구도 많고 놀러도 잘 가는데 아버지는 맨날 TV 앞에 붙어 있다. 내 장래에 대해 뭐라 간섭하길래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부턴 아무 말 안 한다. 진보니 자아실현, 남녀 평등이니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지치고 늙어버린 산업화 시대의 용병 아버지. 세월이 지날수록 남편은 아내 눈치를 보게 됩니다. 행여 이혼이라도 당하는 날에는 갈 곳 없고 만날 사람 없는 늙은 수컷이 됩니다. 늙은 수컷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20년 가까운 세월을 강희갑 씨는 IT 컨설턴트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대요. 지난 20년 가까이를 거의 뭐 일주일에 2-3번을 밤새고요. 출근을 보통 6시, 이제 6시, 7시 나오니까 잠깐 잠자고 나왔다 하숙집 같은 거였었죠. 항상 이게 루틴한 일들이 이 재미없는 일들이죠,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는 따분한 일상을 버티는 힘을 등산에서 찾았습니다. 토요일 밤 모두들 자고 있을 시간에 그는 일출을 보러 갑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어제 1시간 반 잤습니다. 사모님은 일어나셨던가요? 나올 때 잠깐 깼어요. 어디 가냐고 물어봐서 네. 일출 산에 간다. 어느 산 가냐고 치악산 간다 그랬어요. 근데 잘 모를 거예요. 치악산 어딘지. 강희갑 씨는 산악회 회원들을 이끌고 등반 대장으로서 치악산에 갑니다. 그는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산은 거의 다 훑은 대한민국 최고의 산악 정보통 중 한 사람입니다. 치악산 가서 오늘 산행 2시간 합니다. 2시간에서 정상 올라가면은 일출 찍고 하산은 정상에서 판단합시다. 오늘 날이 너무 좋아요. 지금 별이 떴죠? 산행하기 참 좋은 날씨야. 오늘 복 받았어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 개 탔어 오늘. 84년도부터 산을 다녔어요. 제 회원은 150명 되는데 150명 산대장은 전 매달 한두 번, 2-3번을 계속 데리고 다녔죠, 제가. 날씨가 예술이야. 자, 가파르니까 시험시험 갑시다. 우수 지나서 그런지 눈도 다 높고. 근데 저는 애들이 있으나 없으나 오로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왔던 거죠. 아빠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네 친구들 아빠 보면은 막 집에 일찍 들어오기도 하는데 왜 항상 늦게 들어오고 그 시간에 아빠 일 한다고 다른 일 하느냐. 그걸 얘기를 저한테 해요, 애들이.
처음에는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산행을 했었는데 가족들은 그만큼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서 산에 다니기 시작했고 산행은 그의 평생 취미가 됐습니다. 야, 다 와간다. 산고대 봤어? 오늘 산고대 끝내준다. 해가 뜰라 그래. 그가 새벽 산행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진입니다. 그는 독학으로 수준급의 산악 사진가가 됐습니다. 아유, 오자마자 그냥 이게 무슨. 오늘 바빠요 지금. 네.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려서 네. 해는 뜰라 그러고 네. 바빠졌어요. 해 뜬다 지금. 해 뜨잖아 지금. 저 능선 봐, 저는. 아니, 저 능선이 정말 멋지다. 독학하면서 배웠어요. 10시, 11시에 퇴근을 한 때라서 저녁을 굶고 인터넷에 채팅을 하면서 배웠어요. 그에게 사진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지만 이로 인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왔기 때문에 산행 마치고 내려가면은 뭐 11시, 12시 되면은 집으로 갈 거고 어제도 한 2시까지 집에 갈 것 같습니다. 집에 가면 오늘 저녁은 또 저녁 약속돼 있으니까 저녁 시간이라도 또 재밌게 지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진을 잘 찍게 되면서 새로운 세계와 사람들이 그에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친구들과 인간관계가 그의 취미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연주자 어머님. 아, 연주자 어머님. 아이고, 참. 정기적으로 열리는 연주회에 가끔 강희갑 씨의 풍경 사진이 배경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로서는 삶의 의미와 재미를 만끽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는 가족에게도 어느 정도는 이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가장으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가장 책임도 있지만은 내가 즐겁지 않으면은 다 즐거울 수 있겠느냐. 난 내가 즐거워야 된다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내가 즐겁지 않은데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 가식적으로.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물론 그가 가정을 내팽개친 건 아닙니다. 집안의 대소사에는 다 관여하고 중요한 일에는 직접 나섭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과 욕망에는 충실하게 살아온 것이죠. 선생님 사진이세요? 네, 제 사진이에요. 네. 오케이. 그의 생각에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들지 않는 꿈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50대 지나면 꿈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중년 남성이라는 부분들이 40대, 50대 사람들이 사실은 그 꿈을 새롭게 만들어낼 때라고 보이지는데 본인만에 대한 진짜 보면은 이기심으로 비춰줄 수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다. 내가 앞으로 보면 80, 90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그 꿈이 없으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거다. 또 바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백반집을 운영하는 김정희 그리고 배동익 부부에게 점심때는 하루 중 가장 정신없는 시간입니다. 손님이 한 바퀴 돌고 나가서 잠시 짬이 생기자 남편은 숨 한 번 돌리러 나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곤하면 눈이 자꾸 아파옵니다. 외모는 아직 50대 같은데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피곤해 진짜. 힘들다니까 이거 요 시간 자야 된다니까 눈알도 아프고 막. 그런데 사장님
좀 자리 좀 지켜봐 좀. 참, 1분을 그냥 안 두는군요. 일하고 왔죠? 아니요, 저는 앉았다 오는 거야 맨날. 아니 주문다 차고 다녀 그러지 말고 아주 아이고. 오늘 저녁에 이야기 있으니까 대파랑 양파랑 잔뜩 가야 돼. 한거 택시 하나 사다 드려? 그냥 좀 팔 키워다니고 10m 있는 건 나가게. 아 저기 너물너물 웃어가면서 있잖아요. 사람 미치게 만든다니까요. 아 성질낸 것보다 낫지도. 아 혈액형 B형은 원래 저런가 봐. B형들은 다 저런가 봐. 남의 피까지 관리를 하면 비역이 싫다고 하지 나 혼자. 아싸라게 O형 나처럼 하라고. 맞아요. 비겁하게 하지 말고. 꼬랑지한테는 맨날 싸워야지. 전쟁은 끝나질 않지 그러니까. 깡다고 씹을 때는 이미 지났어 이제. 쫓겨나면 어디 갈 데도 없잖아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와갖고 이 나이에 내가 그거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하고 그만 살겠다는 얘기 아니야? 부부는 근 30년을 같이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정육점, 슈퍼마켓에서 식당까지. 참 쉴 새 없이 부지런히 살았죠. 이제 지칠만도 한데 남편보다 9살 어린 아내는 아직 힘이 넘칩니다. 찌꺼 밖에다 내놓고 창고에 가서 양파 좀 갖고 오셔. 아이 그만요 내가 아이고 누나 아파 죽겠어. 내가 좀 일찍 나와서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뭐 자꾸. 오늘 일을 또 내일로 또 미루자고? 아이고 오늘만 살고 말을 거야. 아유 맨날 하는 일 내일 아침 나와서 하면 되지. 그것도 밖에 안 내놓으면 요새는 안 되거든. 시원한 데다 내놓으세요. 뭐. 갑시다.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말고 가자고 가고 또 내일 눈 뜨면 또 일하는 건데 뭘 자꾸 매일 이렇게 맨날 설쳐대. 아유 자자고 가서 아우 눈 안 아파. 티격태격하면서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고 3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 아내는 남편은 아내가 전우 같습니다. 매일매일 얼굴 보며 산전수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래서 둘 사이엔 서로에 대한 깊은 배려와 정이 있습니다. 오늘 병원 안 갔어? 뭘? 또 아픈 거야? 아이고 자꾸 무거울 테니까 손목이 아파. 아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랑 받으라니까 왜 오늘 왜 안 갔어? 당신은 지금 이제 유통기한 지났잖아. 응? 나이가 몇 갠데 빨리빨리 병원 가려면 가서 치료를 받고 해야지. 어느 쪽이요? 저 밑으로. 한 번 망가지면 이제 나는 몰라. 잉? 또 어디 아파? 대박. 나밖에 없지 그래도 집에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 항시 고마운 줄 알지. 슈퍼할 때는 배달이 있어서 그랬고 지금은 또 이것저것 옮기는 일 과정들이 많아서 또 저녁에 이렇게 보면 할목이 시다고 그래요. 할목이 시다 그러면 마음이 짠하죠. 내가 좀 무능한 탓인지 이런 생각이 후회가 될 때도 있고 막 지난날에 내가 이제 내 생각만 하고 내 이기적으로 내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 나이를 좀 먹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좀 깨닫다 보니까 좀 후회가 되지. 어때? 무섭지? 서로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한 둘은 평생 동지입니다. 지수 씨가 한때 공포의 가부장이었다가 대변신한 아버지 황현승 씨와 함께 밤낚시를 하러 나왔습니다. 입질 와? 어? 잉어 같아? 아니 잉어든 뭐든 일단 먼저 잡는 사람한테 10,000원 주게. 어때? 잉어는 2만 원? 알았어. 알았어. 콜. 왔어?
오, 오케이. 배기. 오, 예. 야. 오! 야! 근데 이거 손맛 장난 아닌데 이거. 아, 10,000원짜리 배기네. 오. 개시했어? 야, 온다.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즉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안 바뀌어가지고 가족들이 나를 왕따를 시켰을 적에는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은 바로 자살이나 이런 걸 더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더 원래 강한 게 잘 부러지잖아. 강한 쇠가. 가족들을 바꾸려고 보던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결국은 상대를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를 바꿔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위주였어요. 저는 솔직히 저희 어머니 편만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서로의 생각 차이가 있는 건데 강압적이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아버지 편을 들어주지 않지 않았나. 저희 아버지도 외로우셨어요. 외로우셨는데 제가 먼저 왜 다가가지 못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후회도 좀 했습니다. 많은 아들들이 하소연합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없다고. 이제 황현승 씨는 아들과의 추억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추억은 서로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후대로도 이어지겠죠. 야, 오늘 완전히 황지순환이네. 아버지가 아주 성공했다, 아니야. 네. 예전에는 저는 이제 네로 황제 표현을 하고 싶고 지금 현재는 제게 멘토 그 이상 제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내가 맨날 욕먹는 사람. 왜 웃어, 임마. 이런 데서 뭐 부른 거든 뭐든 그냥 솔직히 김치에 밥만 먹으면 맛있지. 지수 씨와 황현승 씨의 아내가 아침부터 병원에 와 있습니다. 지수 씨 아내의 출산이 임박한 겁니다. 잠 한숨도 안 자고 이제 5시에 왔어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참 첫 경험이자 좀 되게 신비로우면서 긴장도 되고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걸 이제 제대로 부여를 하는 거니까 이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기를 몇 시간째.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고 달려간 그곳에서 잠시만요. 이름이 안 나요? 마치 자기가 애를 낳는 것처럼 긴장해 있는 젊은 아빠 앞에 경이로운 새 생명이 그 첫 모습을 보여줍니다. 16년 1월 8일 12시 08분에 오후에 태어났고요. 3.36kg 수술하신 거 있으세요? 오늘 40주 6일 만에 여자아이 분만하신 거 있으세요? 맞으시죠? 계속 외로운데. 초보 아빠는 딸의 첫 모습을 영상으로 담습니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아내는 아직 딸의 얼굴을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딸의 모습을 영상으로나마 빨리 보여주려는 것이죠. 아들들도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배웁니다. 아버지란 무엇이며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지 말이죠. 요거는 가능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 그 전율 그런 책임감 근데 그걸 아버지가 느꼈을 거라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많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변화하셨고 그런 분이랑 비교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저희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 이상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